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특별 공급과 1순위 공급의 경쟁률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9일 특별 공급 경쟁률 발표. 전 평형 모두 경쟁률 1을 넘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바라보면 84B와 84A의 인기가 좀 높았었고요. 84C는 84A와 B에 비해서 인기가 조금 덜했습니다. 아무래도 84C의 공급 세대가 적으면서 타워형이니 그런 것이고, 84A는 판상형의 특성답게 맛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84B는 판상형이지만 양면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였죠. 주방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급 세대 수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84B로 청약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특히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1을 넘으면서 84B에 대한 1순위 공급 청약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했던 건 대형에서 특별 공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인데,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에서 대형 평수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112와 150에 청약한 세 분과 한 분은 모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무래도 남그란 입지 때문에 대형 평수에 청약하기를 조금 꺼려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9억 원 이하면 대출도 나오고 가격 조건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 공급의 결과가 1순위 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1순위 공급 경쟁률 발표가 3월 10일에 됐습니다. 84B, 84A, 84C, 112, 150 순으로 경쟁률이 나왔고요. 제가 2월 28일에 분석할 당시에는 150이 가장 우세할 것으로 봤고, 84A, 112, 84B, 84C가 순서대로 갈 것으로 봤는데 전혀 맞지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요, 84B의 공급 세대 수가 84A의 2배 정도 되고, 그에 따라서 1순위 공급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84B로 몰려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수요 갈라짐까지도 예측을 해서 84A에 정약하는 사람들이 84B보다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경쟁률로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분모가 작으니까 84A의 경쟁률이 좀 높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84B에 더 많은 통장이 들어오면서 84B가 경쟁률에서 1등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4A와 84B의 통장 개수가 3,333개입니다. 3333, 누가 계획하고 넣은 것처럼 3333개의 통장이 들어왔습니다.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실수요장으로 재편되었다는 걸 생각해볼 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84C는 타워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A와 B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12와 150은 1순위 당해 지역도 마감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선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타 지역 청약을 하실 분들은 대형 평수 노려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경쟁률이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청약을 하신 분들도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시죠. 내가 여기를 정말 정당 계약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112와 150의 추첨제 청약을 노릴 수밖에 없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4050 세대는 아무래도 가점제를 노리고 84의 실수요 청약을 할 확률이 높지만, 84는 상대적으로 추첨제 물량이 적기 때문에 2030과 같은 청약을 노리는 세대들은 아무래도 추첨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추첨제 비율이 높은 대형으로 수요가 조금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금은 부족하지만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형을 제외하고 84ABC에 대해서는 계약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대명동의 실거주자들이 많이 까는 곳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그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읽기에는 좀 수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장도 많이 다니고 모델하우스도 찾아가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이었습니다. 모델하우스 현장에는 84B와 112가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느꼈던 점들을 조금 회고해보면 힐스테이트답게 층고가 좀 높게 나왔다는 점, 일반적인 아파트가 230의 층고를 만들고 있다면 힐스테이트는 240의 층고를 만들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고요. 84B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넓게 빠져서 양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마통풍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양면의 뷰를 다 누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호수 배치도 상에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84B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델하우스에 150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112는 분석글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현관문 열고 침실문을 열어두면 정말 넓게 보일 것이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압도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더라고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넓었던 기억이 납니다.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모델하우스에서도 입증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청약하신 분들의 당첨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보기만 해도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편투였습니다.